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씩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설화를 가진 7월 7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적인 발렌타인데이라고도 하죠. 중국의 설화에 근거해서 시작된 날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세시 풍습으로 우리 민족의 민족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하늘문이 열린다고 해서 소원을 빌며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손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고 젊은이들은 서로의 사랑을 바라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럼 7월 7석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석은 음력 7월 7일을 말합니다. 7이 두 번 겹쳐 있죠. 홀수인 양수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옛날부터 이 길일로 여겼습니다. 이날은 또 견우와 직녀가 까마까치들이 놓은 오작교에서 한 해에 한 번씩 만난다는 중국 고대 설화에서 유래된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밤에 별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음력 7월 이 밤하늘에는 이 북두칠성이 한쪽으로 선명하게 이렇게 떠 있고 은하수는 금방 쏟아질 것 같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또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이 맑고 푸르면 높죠. 이 북두칠성은 한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떠 있고 비단길 같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는 직녀성이 희미하게 비추고 또 서쪽에서는 견우성이 희양하게 이렇게 빛을 발하는데 칠석대가 되면은 천장 부근에서 두 별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습이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설화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7월 7석에 대한 설화는 형초세식이나 영경세시 등에서 볼 수 있고 또 이 견우와 직녀의 어떤 그 그림은 중국 후한 때 만든 효당산 석실의 삼조고도에서 이 견우 직녀성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5세기 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덕흥리 무덤에서 견우 직녀에 관한 벽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남선의 조선 상식에 의하면은 견우 직녀성이 1년에 한 번 마주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천문학이 시작된 주나라 때 이렇게 관찰되었고 한나라에 와서 이 설화가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칠석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7월 7석에 주로 자손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긴 무명천이나 실타래와 같은 물건을 올리고 자손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었으며 이날은 또 하늘문이 열린다고 해서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칠성님께 칠성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칠성놀이로는 견우직녀 상봉놀이가 있는데 이웃하는 마을끼리 놀이꾼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서 양쪽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이렇게 바라면서 풍년도 함께 기원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동국세식에 의하면은 세서폭이라고 해서 여름 장마로 눅눅해진 옷과 책을 꺼내서 햇빛에 말리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에 관한 설화는 중국 주나라 때 시작해서 한나라 때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당나라 때 전해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목동이었던 견우하고 옥황상제의 손녀인 배를 짜는 직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둘이 사랑에 빠져서 소를 치는 일과 배를 짜는 일을 소홀히 하자 화가 난 옥황상제가 은하수 동쪽에 직녀를 보내고 서쪽에 견우를 보내서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안타깝게 여긴 까치하고 까마귀가 매년 7월 7일 밤인 칠석날 머리를 서로 맞대어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이 오작교 다리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설합니다. 이날 두 사람의 발에 밟혀서 까치하고 까마귀는 머리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또 이날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설화가 있지만은 이 설화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칠석 전날 비가 내리면은 견우와 직녀가 타고 갈 수레를 싣는 세거우라고 이렇게 불렀고, 칠석 당일에 비가 내리면은 만나서 기뻐 흘린 눈물이라고 했고, 다음날 새벽에 내리면은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세루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칠석에는
이 까마귀하고 까치가 오작교 만들려고 모두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땅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유난히 부슬비가 많이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풍속은 당나라 때 이 주변 나라들에게 전파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걸교 풍습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일본은 분기제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걸교라는 것은 이제 처녀들이 견우와 직녀를 바라보면서 바느질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풍습을 말합니다. 칠성날 밤에 궁중이나 민가에서 부인들이 바느질감하고 과일을 마당에 이렇게 차려놓고 바느질 솜씨가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걸교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나라 때 이미 행해졌던 그런 풍습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옷을 뭐 사 입거나 아니면은 맞춰 입거나 그러지 못했죠. 각자 집에서 옷을 직접 이렇게 지어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느질은 일상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죠. 따라서 바느질 솜씨로 여인네들의 능력을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직녀라는 별의 이름은 그 자체가 직물과 바느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칠석이 되면은 이 결교제를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칠성날 바느질 솜씨를 점치는 풍속이 이렇게 행해졌고 처녀들이 장독대 위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쟁반에 고운 재를 평평하게 이렇게 담아서 올려놓고 바느질 솜씨를 좋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장독대 재 위에 무엇이 지나간 흔적이 있으면은 영험이 있다고 이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때 이날 그 황후하고 더불어서 궁중에서 견우와 직녀성에게 제사를 지내고 백관들에게 녹봉을 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고 선비들에게 명절 과거를 보게 하는 등 중요 명절로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춘향전에 보면은 이도령과 춘향이가 백년 가약을 맺었던 달의 이름을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달의 이름과 같이 오작교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남원 가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칠성날은 별자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수명신으로 알려진 북두칠성을 향해서 수명장수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아내자가 밀전병과 햇과일 등 제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거나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무병장수와 간의 평안을 빌기도 합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무당을 찾아가 칠성맞이 구슬하기도 하고 이 밭작물의 풍작을 위해서 밭에 나가서 밭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칠성날 처녀들은 직녀성을 보면서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빌고 서당의 학동들은 별을 보며 시를 짓거나 글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인네들이 장독대에다 정화수를 떠놓고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기원하면서 하얀 백석이를 쪄서 칠성제를 올리기도 했는데 칠성제는 정갈하고 깨끗하게 지내는 것이 원칙이라서 소찬으로 준비하고 흰색으로 떡을 만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큰 어물에 모여서 청소를 하고 깨끗한 물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소머리 등 이런 음식을 차려놓고 풍물놀이를 하면서 우물고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농사절기상으로는 세벌 김매기가 끝나고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고 해서 비교적 한가한 이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호미거리 등을 하면서 술과 떡 등 음식을 준비해서 풍물놀이를 하면서 마을 축제를 하며 즐거운 휴식기를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이날을 술 먹이는 날이라고 해서 두레꾼들이 술푸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칠석에 먹는 세시 음식들도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이 나오는 곡식이나 채소를 이용한 그런 음식들인데 여름이 지나면은 밀가루 음식은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칠석의 세시 음식을 보면은 밀전병, 밀국수, 과일야채, 백설기, 호박전, 정편 등이 있습니다. 밀전병은 유두나 백중에도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인데 밀가루로 전병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채소나 고기를 채 썰어서 양념한 후에 전병에 싸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밀국수는 밀가루에 콩가루나 메밀가루를 섞어서 이 칼국수처럼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이 오미자 국물에 또 여름철 과일인 그 복숭아나 수박을 띄워서 시원하게 먹는 과일 야채는 이 마지막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간식입니다. 백설기는 칠석을 상징하는 그런 떡이죠. 또 깨끗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원할 때 많이 해 먹었습니다.
7월 칠석에 많이 먹는 세시 음식들입니다. 뭐 백설기, 과일야채, 그 다음에 국수, 뭐 만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호박전이나 호박 부침개, 뭐 일전병, 그 다음에 호박 칼국수, 뭐 복숭아, 수박 등이 있습니다. 7월 칠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잊혀져가고 있는 그런 명절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렇게 즐겼던 그런 명절이니까 이 시기가 되면은 여러분들 한 번쯤 이렇게 되새겨보고 또 이 세시 음식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